제가 저번 시간에는 스웨덴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한국이 이상하다, 다르다는 점 2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제 한국인 입장에서 제가 30살, 30살까지 한국에서 살았어요. 한국 교육을 대학원도 다녔고 졸업은 못했지만 거기서 학교를 많이 다녔죠. 그리고 나서 30부터 이렇게 외국 생활을 했고 여기에서 살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일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유치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일을 안 해봤어요. 대학교는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스페인 여행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스페인어를 배웠고 여기 고등학교까지 제가 일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스웨덴의 학교가 좀 이상한 게 많겠죠. 다른 점이 많았어요. 어떤 게 달랐는지 저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학생들이 다르다는 중복된 리스트는 빼고요. 첫 번째, 언어였어요. 제가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제 학생들이 영어 발음도 더 좋고 그리고 영어를 더 잘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5개국어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제가 언어 프로그램이고 여기 언어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 동료들이 거의 언어를 잘하기도 하지만 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국에는 굉장히 공부를 스트레스 받고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다 놀죠. 놀고 뭐 이렇게 노는 건 아니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다들 해요. 하지만 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것이 달랐다.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패션이 달라요.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이 피어싱을 하고 제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코에도 피어싱, 귀에도 피어싱을 하고 이런 선생님 있어요. 그리고 문신도 그리고 장발 남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후디, 제 후디 입죠. 60된 할아버지 막 노인 할아버지도 후디 입고 막 다니시고 그리고 애들 고등학생들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패션 좋아하죠. 선생님들이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뭐 에코백 메고 다니시고 패션이 달라서 저도 그전에는 조금 옷을 신경 써서 학교에 왔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점점 대충 학교 갈 때는 그냥 청바지 하나에 대충 그 우리 노량진의 그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그 편한 그렇게 해요. 그런 게 또 달랐어요. 여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무슨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오던지 뭐 이렇게 피어싱을 하든 학부모가 그리고 누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진 않아요. 자유롭고 좋죠. 고등학생하고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패션이 똑같아요. 그게 달랐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그 시장 갈 때 슈퍼마켓 한국 슈퍼마켓 가면 슈퍼마켓 그 들고 다니는 장바구니 있죠. 그리고 메고 다니는 거 끌고 다니는 큰 거 쇠로 된 거 그거 가지고 다녀요. 저는 왜냐면 컴퓨터랑 뭐 여러 가지 많이 갖고 다니기 무겁죠. 근데 저는 보이시죠? 여기 디자인 토겟에서 500크로나인가? 한 6, 7만 원 주고 샀어요. 저는 예쁜 거 가지고 다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완전 빨간 시장 바구니, 완전 슈퍼마켓 100% 똑같은 거, 그리고 끌고 다니는 것도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는 층마다 부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유치원에서도 일을 하면 유치원이 아주 큰 유치원, 작은 유치원부터 큰 유치원까지 유치원을 다 작게 잘라요. 그리고 아파트처럼 생겨서 부엌이 있고 방을 조그맣게 방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게 여기는 약간 코지하다는 말 되게 많이 써요. 이렇게 영어로 하면 코지, 뮤직 이렇게 말하는데 코지. 우리는 집도 호텔처럼 만들죠. 근데 여기는 호텔도 집처럼 이렇게 아늑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가 직장이나 학교에 왔을 때 부엌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집처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부엌도 있고
비슷한 데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리고 여기 층마다 제가 여기 8층에 여기 부엌 하나 있고 9층에는 관리자, 9층에는 없고 7층에 부엌이 있고 6층에 부엌이 한 개 큰 거 있고 5층에 부엌이 있고 4층에 4층은 없다. 4층은 체육관이에요. 3층에 카페가 있고 2층은 창고, 이렇게 책들 이렇게 쌓아둔 곳. 그리고 5층에 저쪽 편 5층 이렇게 넓은 다른 층, 거기도 부엌이 있고 부엌이 있어요. 부엌에 가서 피카도 하고, 그리고 샌드위치 먹고, 거기 냉장고도 있고 커피도 항상 있고 그런 부엌에 있다는, 학교에 층마다 부엌이 있는 게 달랐어요. 그리고 5번 만능 열쇠. 열쇠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선생님도 열쇠 갖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 들어오는 문도 이걸로 열죠. 그리고 모든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나갈 때 교실 문을 닫고, 모든 교실, 그리고 모든 곳은 잠겨져 있어요. 그 선생님은 이 열쇠로 2개인가? 3개? 4개? 이걸로 다 열 수가 있어요. 미국에는 제가 그 미국의 인터내셔널 학교에서 일할 때는 그 학생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왔는데 학교에 공안 검색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기 검사 하느라고. 여기는 아무튼 이렇게 열쇠가 만능 열쇠.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가서 이렇게 다 열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수평 구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여기는 수직 구조가 아니에요. 정치인도 똑같아. 거기 일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여기 높은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은 나 그렇게 힘들게 안 해. 그리고 돈을 많이 받으면 또 그 세금도 많이 내죠. 그런데도 그걸 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난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코스를 밟죠. 교장 코스를 밟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똑같이 말해요. 그냥 아까 전에 저는 상담을 했었는데 요즘에 미트 이걸로 하죠. 인터넷으로 오늘 상담을 했는데 뭐 전혀 그냥 우리 친구처럼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이 다 각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업 시간 진짜 각각이에요. 30분 수업도 있고 오늘 2시간 반짜리 수업도 있고, 뭐 우리는 고등학생들은 다 50분 수업인가 그렇죠. 모든 수업이 다 50분이죠. 여기는 30분 수업도 있고 한 명일 때, 그리고 뭐 2시간 반 수업도 있고 3시간 수업도 있어요. 사이즈도 달라요. 사이즈도 한 명인 학생도 있고, 저는 제일 많을 때가 32명까지 가르쳐 봤어요. 한 반에. 근데 수강 신청 몰래 들어오는 그걸 뭐죠? 도강이라고 하나? 35명까지 진짜 꽉 찼어요. 그렇게도 35, 한 명에 35명까지 완전 다 달라요. 여기는 약간 우리는 원칙대로 해, 예외 없이 약간 그런 거 있죠. 근데 여기는 한 명 한 명의 니즈에 맞춰서,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수업하는 반의 사이즈가 다르다. 9번, 10번, 10번째. 엄청난 결석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영어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 쓰셨어요. 100% 출석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는 교직원도 학생들도 출석이 많고, 어떨 때 60% 출석. 저희 학생들이 한 1100명 정도 있다고, 1100명, 1200명. 전에 한 번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한 3주 정도 되죠. 근데 크리스마스 휴가 전후에는 65% 결석도 있었어요. 65% 결석. 그 600명, 700명이 결석했다는 거죠. 1200명 중에서. 그 정도 결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받은 메일, 그 학교 매거진을 봤더니 1년 동안 개근상이죠. 개근상이 그때 제가 잘 생각 안 나는 12명이었나? 12명에게 서프라이즈 선물 준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200명 중에서 1년 동안 개근한 아이가 12명. 상상이 가시나요? 전 개근상 계속 받았어요. 계속. 근데
그 출석률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추석을 그 결석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도 결석을 많이 아프면 감기 걸리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죠. 우린 마스크 쓰고 오고 그리고 약 가지고 가죠. 여기는 그냥 쉬죠. 그래서 여기는 대리교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전에 그 전날 아니면 그 아침에 아주 빨리 대리교사한테 이렇게 학교에 알려줘요. 나 오늘 아프다. 학교 못 간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러면 대리교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11번째 여기 스페셜 교사가 있어요. 학교마다 약간 스페셜 교사가 있어서 우리는 잘하는 제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그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가서 그 애들 특수반 해서 뭐 스카이대 보내려고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죠. 여기는 반대예요. 잘하는 애들을 조금만 가르치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죠. 여기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돈을 여기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애들한테 스페셜 교사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 어떤 경우라도 나가서 더 잘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애들은 어딜 가도 더 낮은 좋지 않은 대학에 갈 수가 있고 또 더 좋지 않은 직업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공부를 못하고 월급을 낮게 받을 수가 있죠. 그 애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약간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졌는데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또 평등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 그죠? 우리는 모두 똑같아. 이런 것 감동적이죠. 그리고 대학 시스템 같은 제가 이번에 F를 많이 줬어요. 점수를 줘요. 점수. F 바닝해서 1년 동안 수업을 해야 F를 주지만 한 학기 하고 F 바닝해서 워닝을 해요. 너는 F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워닝을 딱 하면 그 애가 보고 선생님이 보고 그런가? 막 이렇게. 근데 아까 참 출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결석을 너무 많이 하면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안 가면 여기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CSN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줘요. 1250크로나에서 한 15만 원 되려나? 10몇만 원? 용돈으로 주는데 아이들이 30%인가 그 결석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못 받아요. 그걸 받아야 애들이 초콜릿도 사고 뭐 카페에 가서 뭐도 마시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애들이 출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소수자 학생들도 여기서 평등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이들 뭐 SNS에 보면 뭐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나는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학교에서 늘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줘도 여기도 왕따가 심하죠. 왕따가 있지만 게이 뭐 성소수자 남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남학생인데 여자 옷을 입는 학생도 있었고 화장을 하는 남학생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일부지만 근데 여기는 문제없이 학교에 다녀요. 스웨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성소수자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허용한 나라죠.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은 교회에서 가장 반대를 하죠. 우리는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누구나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죠. 모든 사람이 싫고 좋고가 머릿속에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싫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자기한테 싫다고 말하죠. 뭐든지 부메랑처럼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가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의식이 굉장히 여기는 좀 높게 이렇게 발달됐죠. 인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애들 유치원에 가면 우리 모두 울리까 노래 불러요. 다르다 그래서 달라서 우리는 아름다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1살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달랐고 그리고 스웨덴이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에요. 가뭄에 콩나듯 커플 학생들이 뭐 키스를 하거나 아니면 무릎에 앉아있거나 이런 거를 제가 목격을 할 때도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 많은 건 아니고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제가 놀라운 거는 뭐 이렇게 키스를 하는 학생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투명인간처럼. 그 분위기가 저는 더 신기했어.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스웨덴 학교 완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봤습니다.